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된 여자예요. 아마 여러분과 제 이야기가 비슷할 거예요. 제 얘기 시작하면 폰 보다가 내 얘기만 나오면 눈 반짝 그게 친구냐고 웃음이 나와요. 정말로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거든요. 이 말은 제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우리 친구는 20년을 함께 있었어요. 아이들 키울 때도 함께 있고 남편 때문에 힘들 때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뭐가 달라졌대요. 자기가 말을 시작하면 친구는 폰을 본대요. 근데 자기 친구 얘기가 나오면 폰을 내려놓고 눈이 반짝거린대요. 그걸 보면서 친구는 생각했대요. 내가 더 이상 이 친구한테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 친구에게 지루한 엄마 역할만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친구의 친구는 내 친구인 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자신한테도 있었다고 했어요. 맞다고요. 저도 제 남편한테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남편이 제 얘기를 할 때는 한눈을 팔고 있는데 남편의 친구 얘기가 나오면 귀가 쫑긋 세워진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럼 남편도 같은 생각을 했겠죠. 저도 남편 입장이 된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사람을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남편의 마음을 다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반대편에 있어요. 제 아이들에게 그 처지가 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런 일을 겪으면 남은 건 뭘까? 그게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뭘 해야 할까? 그런 질문이 매일 떠올라요. 저한테 아들이 둘 있어요. 첫째는 지금 서울에 있고 둘째는 미국에 있어요. 첫째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도 제 전화 안 받아요. 제가 오후 2시에 전화를 해요. 아들이 일할 시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요. 근데 전화는 안 받아요. 저녁에 다시 걸면 피곤하다고 해요. 주말은 쉬고 싶다고 해요. 그럼 언제 엄마와 통화를 해야 하냐고 물으면 할 말이 있으면 그때 하라고 해요. 할 말이 있으면 엄마가 있는데 뭘 하고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니? 아들아, 엄마는 지금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해. 그런 말도 못 해봤어요. 아이 기분 상해할까 봐서요. 혹은 내가 이미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지루하다고 생각할까 봐요. 지금도 그 말이 자꾸만 떠올라요. 할 말이 있으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봐요. 나는 너한테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너한테 관심을 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렇게 해석하게 돼요. 처음에 아들이 서울로 간 건 취직 때문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서울의 큰 회사에 들어갔어요. 저도 자랑스러웠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 들어간 회사 말이에요. 뭐 했다더니 물어보면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들은 점점 더 자리에 묻혀가는 것 같았어요. 전화도 안 받고 방문도 안 오고 처음엔 아들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일이 되길 바라면서 기도까지 했어요. 우리 아들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석 달 전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나를 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랑의 관계가 아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어쩌면 아들은 엄마가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을 아들에게 연락 안 했어요. 아들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근데 아들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2년이 더 지났어요. 그럼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았어요. 그 다음날 아들이 카톡을 했어요. 엄마 바빠. 그 한마디요. 엄마 바빠. 이 두 마디. 작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넘어져서 팔을 다쳤을 때요. 아침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왼쪽 팔이 바닥에 내려앉으면서 심한 통증이 왔어요. 휴, 이 정도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손으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못 일어났어요. 벽을 잡으려고 해봤는데 닿지 않았어요. 손을 뻗었을 때 한참을 버티고 있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손이 붓고 있었어요. 색도 변하고 있었어요. 병원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택시를 탔어요. 기사한테 병원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팔뚝뼈가 금이 갔다고 했어요. 깁스를 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서 치료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좋은 사람,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남편은 없고 아이들은 바빴어요. 내 옆에 있을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구나. 그게 그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집에 가서 한 손으로 밥을 먹고 한 손으로 세수를 했어요. 밥을 담으려고 할 때 한 손만 쓸 수 있으니까 밥이 자꾸 쏟아졌어요. 밥알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걸 주우려고 하니 깁스한 팔이 계속 걸렸어요. 휴, 그때 뭔가 포기 같은 감정이 들었어요. 근데 먹어야 하니까 했어요. 한 손으로 밥 먹고 한 손으로 세수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머리는 어떻게 감지? 한 손으로는 머리를 감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샴푸만 하고 룰로 헹굴 때 한 손으로 버텼어요. 아프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해야 했어요. 첫째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 엄마 팔이 부러졌어. 그래서 한 손으로 지낼 거야. 그날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며칠 뒤에 카톡이 왔어요. 심각한 거니? 문자로요. 문자로. 제 팔이 부러졌다는 걸 문자로 알고 싶었어요? 그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문자요. 그 두 글자. 심각한 거니? 뭐 심각하지 않은 팔 부러짐이 있나요? 모든 게 심각해요. 엄마 혼자 있을 때 엄마가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뼈가 잘못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심각한 거니 하면서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아들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깁스를 하고 한 손으로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회사에서 좋은 일이 생겼나? 누군가와 사귀고 있나? 그런 것도 모르는 엄마가 자신의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으면 내가 왜 또 전화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존심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전화를 안 했어요. 그러면 아들도 내가 있다는 걸 까먹을까 봐서요. 정말 이상한 생각이죠. 내가 없어져야 아들이 덜 짜증낼까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밤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조용히요. 이웃에 들릴까봐. 얼굴은 이불에 묻고 어깨를 떨었어요. 소리가 나올까봐 입을 깨물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근데 자꾸 전화하면 제 일에 방해가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딱 내려앉았어요. 아프다는 표현도 약할 것 같아요. 가슴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 가슴이 구멍이 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게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더 이상 아이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아이 인생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구나. 아이의 평온한 일상을 흔드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이 자꾸만 올라와요. 특히 밤에요. 밤이 되면 자꾸
그 말이 떠올라요. 제 일에 방해가 돼요. 마치 벌레처럼요. 내가 아들, 인생의 벌레구나. 빨리 제거해야 할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은데 밤이 되면 다시 그 마음이 올라와요. 새벽 3시쯤이면 그 말이 자꾸 떠올라요. 제 일에 방해가 돼요. 이 말이 제 귀에 자꾸 맴돌아요. 둘째는 미국에 있어요. 셋째 주 일요일마다 화상 통화를 해요. 규칙처럼요. 그것도 오후 8시예요. 미국 시간으로 그게 되나 봐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9시가 넘어서 밤이 돼요. 저는 매번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일요일 오후 8시가 되면 컴퓨터 앞에 앉아요. 일요일 오후가 되면 제 온 마음이 오후 8시로 가요. 다른 건 손에 안 들어가요.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쁜 걸로 갈아입고요. 아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할까 봐서요. 머리도 손질해요. 혹시 엄마가 늙어 보이면 아들이 걱정할까 봐 묵직한 턱 라인도 매직기로 정리하고요. 손톱도 깎고 손가락도 펴서 옆에 두고 손가락 관절이 너무 붉어져 보이면 아들이 엄마가 아파 보인다고 생각할까 봐 20분을 미리 앉아서 준비해요. 화상이 나올 때까지 말이에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신부처럼요. 근데 통화를 하면 대부분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직장 이야기, 친구 이야기, 자기가 사귀고 있는 여자 이야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웃고 맞다고 해요. 아들이 말을 할 때 제 얼굴을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아들이 엄마 얼굴이 무너지는 걸 볼까봐, 제가 아파 보일까봐, 제가 슬퍼 보일까봐 내 감정을 다 숨기고 있어요. 아들 앞에서는 웃는 엄마가 되려고 해요. 제가 아파서 병원에 다닌다고 했을 때 아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자기 여자친구가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고, 제가 엄마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아들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음식점에서 먹으면 된다고, 엄마가 아무리 좋아도 어째 산식당의 음식일 뿐이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의 손맛은 필요 없다는 건가요? 엄마가 직접 해주는 음식은 가치가 없다는 건가요? 통조림처럼 아들은 자신의 여자친구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자신들이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유럽을 간다고. 내가 아들과 함께 간 여행은 제주도였는데요. 아들이 10살 때 갔던 제주도. 그 여행을 아들이 기억하나 싶어 물었어요. 아들은 그런 옛날 일이 뭐 하냐고 했어요. 옛날 일. 그렇구나. 엄마와 함께한 시간도 아들에게는 옛날 일이구나. 그럼 한국에는 언제 오니 하고 물었어요. 글쎄라고 했어요. 글쎄. 그 한마디가 저를 1시간 동안 붙잡았어요. 글쎄라는 건 뭔가요?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뜻이겠죠. 그럼 나는 아들이 올 때까지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1년을 또 기다렸을 때 아들이 올까요? 우리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몇 년이 더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작년에 아들이 한국에 다녀갔어요. 일주일 동안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3달을 기다렸어요. 그 3달 동안 뭘 했냐고 물으면 준비를 했어요. 아들이 먹을 음식을 생각하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야채전, 미역국, 된장찌개. 아들이 어릴 때 먹던 것들이에요. 아들이 엄마 집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먹고 싶은 음식이 뭘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엄마 내 좋아하는 음식 뭐였어 하고 묻고 싶었어요. 근데 혹시 아들이 또 다른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을까봐 물지 않았어요.
그냥 준비했어요. 미역국을 쓰면서 생각했어요. 아들이 이 미역국을 먹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할까? 맛이 옛날이랑 같을까? 아들은 엄마 음식을 기억할까? 아들이 왔어요. 공항에 나갔어요. 짐을 들고 나오는 아들을 기다렸어요. 사람이 우르르 나오는 와중에 아들을 찾았어요. 아들이 안 보였어요. 아들이 키가 커져 있었어요. 어깨도 넓어져 있었어요.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낳은 아이가 이제 완전한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하고 안겨왔어요. 아들의 팔에 안겨 있으니까 그제야 눈물이 나왔어요.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왔어요. 아들 어깨에 제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아마 초라했을 거예요. 80살 먹은 여자가 아들을 붙잡고 우는 모습이요. 근데 저는 그걸 신경 쓸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여기 있다. 살아서 있다. 다시 만났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음식을 푸덤덤하게 먹고 싶었어요. 아들을 계속 봐야 했으니까요. 근데 아들은 와서 할 말이 많았어요. 미국에서의 이야기, 자기 직장 이야기, 자기 친구들 이야기, 자기 여자친구 이야기요. 어떤 여자친구인지 설명도 길었어요. 키가 크대요. 머리는 길고 눈이 크대요. 하고 자세히 설명했어요. 제가 말을 끼울 새가 없었어요. 내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엄마는 지난 석 달 동안 뭐 했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 너를 기다렸어. 그런 말을 어떻게 하죠? 아들은 자기 기다린다고 해도 그게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봐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듣기만 했어요. 맞다고 하고 웃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씩 음식이 맛있냐고 물어봤어요. 아들이 맛있다고 할 때만 제 기쁨이 나왔어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석 달을 준비했어요. 근데 아들, 여자친구 이야기가 나올 때 아들 눈이 이렇게 반짝거렸어요. 처음 봤어요. 엄마 이야기할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그것도 제 얼굴에 남아있어요. 불같은 눈빛이었어요. 살아있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내 아들이 처음으로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을 보면서 느꼈어요. 내가 이제 엄마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옛날 엄마구나. 이제 아들은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자라면서 다른 사람이 중요해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자연스러운 일을 눈으로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어요. 아들의 눈빛이 밝아질수록 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아들의 빛을 제가 빨아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아들을 본으로 돌리려고 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걸 더 많이 해주려고 했어요. 아들 여자친구가 좋아할 음식도 물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받아주려고 했어요. 헤어지던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근데 내년에 또 올 수 있을지 몰라. 회사 일이 너무 바쁠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가 마지막 만남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80을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아들이 엄마 얼굴을 언제까지 보고 싶어 할까? 그런 생각이 마구 들었어요. 나이 60대면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지 하면서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에 보자고 했을 때 아들 얼굴을 더 똑똑히 봐두려고 했어요. 혹시 이게 마지막이 될까 봐서요. 아들 눈썹, 아들 코, 아들 입술을 자세히 봤어요. 내가 낳은 얼굴이 이제 다른 누군가와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제 가슴에 철학처럼 박혔어요.
아니, 철학이 아니라 칼처럼요. 한 번에 꽂혀버린 칼처럼요. 공항에서 아들을 보냈어요. 짐을 들고 보안 검사장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이 뒤돌아봤어요. 한 번만 손을 흔들었어요. 그 손을 흔드는 모습을 제 눈에 담으려고 했어요. 사진기처럼요. 근데 카메라가 흔들렸어요. 눈물 때문에요. 혼자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옆 사람이 봤을 텐데 민망했어요. 근데 그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 나가는 길에 벤치에 앉았어요. 1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그냥 멍 때렸어요. 아들을 보낸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아직도 그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여요. 밤에 눈을 감으면 그 손이 자꾸 떠올라요. 지금은 혼자 집에 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떠났고요. 처음엔 시간이 약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이 남겨졌어요. 함께 했을 시간들에 대한 후회 말이에요. 왜 더 자주 손을 잡지 않았을까? 왜 자꾸 짜증을 낼 때가 많았을까? 남편이 아프다고 했을 때 왜 웃으면서 들어주지 않았을까? 남편이 하는 말도 반복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말을 또 하냐고 했던 날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남편의 삶이었어요. 남편도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게 반복되는 말이었어도요. 나는 그걸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들이 밤중에 자주 떠올라요. 어두운 천장을 보면서 남편이 있던 자리를 봐요. 남편 냄새도 이제 안 나고 이불 냄새도 이제 안 나고 베개 자국도 희미해졌어요.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를 봐요. 혹시 남편이 거기서 나타날 것 같아서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가 계속 눈에 들어가요. 빈 자리가 자꾸 눈에 들어가요. 남편하고 함께 있던 시간 중에 가장 후회되는 시간이 뭘까요? 밤 시간이에요. 우리 밤마다 뭐 했냐고 생각해 봤어요. 대부분 침묵이었어요. 남편은 자고 나는 혼자 천장을 봤어요. 왜 손을 잡지 않았을까? 왜 뭐라고 말을 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지금이라도 그 시간을 돌려줄 수 있다면 난 뭘 다르게 할까? 제 남은 인생이 과연 몇 년이 남았을까? 의사 말로는 건강해서 80대는 갈 거라고 했어요. 80까지 20년이 더 있다는 뜻이에요. 20년을 혼자 뭐 하면서 살지. 그게 자꾸 떠올라요. 아이들은 자기 인생이 바쁘고 저는 시간만 남고 이게 무슨 인생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가 날 필요로 할까? 점심때 뭘 먹을까를 생각할 때 이 밥이 내 마지막 밥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요.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웠을 때 내가 여기서 자다가 죽으면 몇일 뒤에 발견될까? 그런 생각도 한 번 했어요. 며칠을 상상했어요. 아마 일주일쯤 될 것 같아요. 내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쯤 이웃이 알아챌 것 같아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지금은 남편이 안 있으니까 내일 같은 날이 이어져요. 아침이 와도 누가 날 일으켜줄 사람이 없고 저녁이 와도 누가 밥을 먹었냐고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시간이 그냥 흐를 뿐이에요. 가끔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남편 밥을 아직도 차려놓은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아직도 예전 습관대로 밥을 2그릇 차려놓으려고 해요. 그럼 괜스레 슬퍼요.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나는 지금 뭘 해야 할까?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때론 밖에 나가요. 사람들을 봐요. 공원에서도 앉아있고 카페에서도 앉아있고 그러면서 생각해요. 다른 할머니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랑 같은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 말이에요. 혼자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처럼 혼자 있는 할머니가 얼마나 많을까? 그럼 조금은 나아질까? 내가 특별히 불행한 게 아니라 누구나 겪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 인생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요. 옆 테이블에 할머니가 앉았어요. 그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있었어요. 손녀가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맛있어요. 할머니 하면서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나왔어요. 그 손을 잡고 싶었어요. 그냥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었어요. 내가 낳은 아이의 손을 잡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원하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 원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못 가지고 있어요. 그 할머니를 보다가 생각했어요. 내가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바쁜데 자꾸 전화하고 자꾸 생각나게 하고 아들의 삶을 무겁게 만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먼저 포기해야 할까? 내가 먼저 떠나야 할까? 그럼 아들도 편해질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그 순간 문득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아들에게 미안해하는 게 맞나? 아들이 엄마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건 아닐까? 아니 뭐 아들이 나쁜 건 아니지. 아들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근데 말이에요.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게 뭘까?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게 맞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아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죽는 날까지 아들을 생각할 거라는 걸. 비록 아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나는 아들을 필요로 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게 비극이 아니라 엄마라는 것의 본질이라는 걸. 엄마는 일방적인 거야. 아이가 어떻게 하든 엄마는 계속 엄마인 거야. 그게 비극일 수도 있고 위대할 수도 있어. 근데 분명한 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아들을 놓으려고 해요. 아니 완전히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르게 사랑하려고 해요. 아들이 나와 함께 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면서 아들을 믿으려고 해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아니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럼 내가 뭘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내 삶을 살기로 했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기로 했어요. 내가 한 2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어요. 혼자라는 건 외로운 거지만 자유로운 것도 있어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누구를 위해서도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할 고생은 내가 한 고생이고 내가 얻은 것도 내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혼자 남겨진 게 비극이 아니라 기회라는 걸.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나 자신을 만날 기회라는 걸. 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새들을 봤어요. 제목 없이요. 그냥 봤어요. 참새들이 모이를 쪼아 먹고 가끔 날아 올라갔어요. 그 모습이 좋았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좋았어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누가 날 필요로 하지 않아도 나는 계속 살면 되지 않을까? 그냥 살면 돼. 이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제 아이들이 다시 연락이 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요. 내가 더 이상 그걸로 울지 않을 거거든요. 아니, 울겠지. 혼자이니까 울겠지. 밤중에
또 그런 생각이 들겠지. 근데 아침이 오면 또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게 내가 배운 거예요. 이게 내가 찾은 답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나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고 계신가요? 라면 들어봐요. 당신이 기다리는 사람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당신의 삶이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니야.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남은 시간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라 그냥 당신이야. 하나의 온전한 인생으로서의 당신이 있어야 해. 나는 이제 그걸 알았어요. 늦지 않았어. 당신도 지금 시작할 수 있어.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